예, 오늘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북한은 잘못 없다, 미국 탓이다라는 주장의 핵심이었는데 오늘 외통위에서 송영길 민주당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예고된 대로 아마 북이 실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년 전에 부산 천지에서 두 정상이 만나 새로운 한반도 미래를 약속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사실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이 관리가 어떻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같이 빨리 참여해서 국회에서 같이 이 문제들을 대응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신 것처럼 오늘 외통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외통위원장이 송영길 의원이 북한이 폭파에 대포로 안 한 게 어디냐라는 발언에서 좀 논란이 있거든요. 참, 정말 이걸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해야 될까요? 송영길 의원이 어제 이제 국회 외통위원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그렇죠. 오늘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불러서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한 상황에서 지금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 송영길 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북한 폭파가 대포로 안 한 게 어디냐?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대포라면 어떻고 지금 TNT를 하는 게 뭐가 지금 다른 거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북한이 우리한테 도발한 겁니다. 자, 그게 지금 다행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저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송영길 의원의 인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과연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을 대표하는 위원장인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김여정의 지난 13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고를 해왔고 실질적인 행동에 오늘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측 예산 170억이 들어간 것들 그리고 당시에 이거 2018년도에 개소식 할 때 여당 국회의원들 다 가서 박수치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다들 칭송했어요. 자, 그러던 분들이 이제 와서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부분에 대포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저는 정말 어떻게 받을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송 의원은 대포를 안 한 게 어디냐라고 했고, 김경진 의원님. 오늘 안민석 의원은 대북전단 제재 안 하고 뭐 했냐? 이 대북전단이 어떤 이번 갈등, 이번 이 도발의 원인이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통일부 장관을 질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끈을 예. 청와대나 범여권이 어떻게든지 놓치기 싫어하는 그 생각이나 의도는 읽을 수는 있겠지만 벌써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험악한 말을 써오고 있고 또 도발을 암시하는 내용을 아예 공공연히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러면 사실은 북한 내부 상황이라든지 내부적인 판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명확한 대응 방향을 가지고 일관되게 갔어야 되는데 첫째는 북한 내부 정보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일관된 방향 설정도 안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북한 이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조금 달래기만 하면 상황이 모면되고 달래질 수 있겠다라는 어떤 착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정부 여당도 좀 상황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해 또 지금보다는 훨씬 좀 제대로 된 어떤 대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은 진단 자체, 대북관계 진단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지금 처방도 지금 오류가 났나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어쨌든 지금 분명한 것은 긴장 관계를 많이 높여가면서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까지도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일부 지금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굉장히 좀 순진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평화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개성공단과 이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일단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북 제재의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도와야 합니다. 대북 특사 파견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면서 위기가 증폭되는 것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장해찬 평론가님, 남북관계 특수성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는 평화, 무드의 지속이 중요한 건데
아까 뭐 김경진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진단이 잘 안 못되니까 처방도 잘못됐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광 외치고 뭐 종전선언 하자 뭐 이런 약간은 설리근 주장들도 뭐 나온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21대 국회의 첫 번째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 여당의 지도부가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종전 선언 이야기도 나왔죠. 거기에 서명한 의원 수가 17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새롭게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이 연락사무소 폭파가 있기 불과 하루 전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개를 미국에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바로 하루 전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이미 쓴 직후에도 북한의 현재 사정에 대한 정보나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지금 불보듯 증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정세 판단으로 과연 어떻게 앞으로 이 대북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이끌어 나갈지 국민이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불안을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으로 보여지고요. 이제라도 무리하게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나 종전 선언 추진 같은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북한의 추가 무력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굳이 뭐 미래통합당 논평 같은 경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예. 김여정 부부장이 군 참모총구에 이걸 맡긴다고 했고 실제로 북한군 군에서 성명 낸 걸 보면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금 부대를 설치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서해 인근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여야가 환상에서 벗어나서 냉정한 현실 인식 위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만약 그들이 무력 도발을 말대로 감행한다면 우리는 그럼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불안했던 이러한 심리를 좀 다독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아요. 일단 정치권도 분주하게 더 움직여야 될 거고요. 이렇게 남북관계가 갑자기 그리고 조심스럽게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이 발언도 꽤 뜨거운 논란입니다. 국회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1급 정보들을 취급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상임위에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참 국격에 관한 문제죠. 역지사지 해보면 국회 입장이 드러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상대 국가가 모욕하는 전단지 살포를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더욱이 그 나라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자극하는 문제이면 분명한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대북 특사로도 북한도 갔다 왔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지냈던 윤건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도 이번 여러 가지 지금 갈등, 경랑,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데 일단 윤건영 의원은 이제 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또 대북 특사로도 갔다 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 상당히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중심적인 인물이 있는 분이 이 상황을 이 정도밖에 인식 못하는가라는 데 저는 솔직히 의문이 있어요. 자,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이 북한이 그 탈북자 국회의원 몇 명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전단 보냈다고 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면 정말 이건 오판입니다. 지금 오히려 북한은요,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 북미 관계가 지금 안 뚫려 있고 또 남한도 기대했던 만큼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도 스스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전단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단 보내왔습니다.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북한이 신비를 건드렸다? 대북 전단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예. 근데 지금 몇 장 보낸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한다? 자, 그런 판단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의원이 저런 판단을 내린다는 거? 저는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셨던 대북전단 관련해서 북한을 자극한 것과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에 입성한 것도 북한을 자극했다. 이 두 가지를 윤건영 의원은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두 가지 다 북한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도발을 제기하는 본질과는 거리가 떨어진 핑계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핑계라는 건 사실 윤건영 의원이나 여당 지도부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 남북관계 경색될 수 있으니 북한에게 최대한 명분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간단합니다. 대북전단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예. 몇 년째 반복되고 있고 대북전단의 메시지 수위가 갑자기 이 시기에 들어서 올해에 들어서 높아진 게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험악하게 비난하는 내용들, 비판하는 내용들 그 이전에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대북 전단 때문에 북한이 대화 모드를 팽개치고 이렇게 나온다.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해빙 모드였을 때도요. 대북 전단 살포가 됐었어요.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방구 문제도 삼지 않지 않았습니까? 결국 대북 전단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차마 직접적으로 ICBM이나 SLBM 같은 고강도 도발은 못하니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가까운 우리에게 대신 화를 내면서 미국을 설득하라고 우리를 때리고 있는 형국인 것이고, 탈북자 의원들 없었습니까? 과거에도 비례대표 출신 탈북자 의원이 있었고요. 물론 태영호 전 공사라는 상당한 고위직 출신이 이번에 지역구에서 당선됐다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최초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그것만을 놓고 보기에는 사실 뭐 지성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로 입성했는데 비례대표 출신 탈북자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탈북자 의원이 선출돼서 문제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설령 북한이 탈북 의원들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는다 하더라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북한 정권에서 기분 나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참정권이나 정치적인 의사결정권,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위헌적인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북한은 앞서 영상으로 계속 보셨던 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앞서서 대남전단을 뿌리겠다고까지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통일부가 대북전단 막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통일부가 지금까지 통일부 태도를 보면 이 문제에 관련해 주무부처로서 매우 둔감했다. 그 어느 부처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또 많은 성과를 내야 되는 부처가 바로 통일부였는데, 남북교류를 확대하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여타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통일부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더 진취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그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통일부에서는 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을 과거의 관성에 사로잡혀서 계속했다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의 권한도 부여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신 대표님, 화면을 보는 것처럼 어쨌든 오늘 오전에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전단 살포를 예고했는데 대북 전단 막으러 강화 성모도를 찾았어요. 통일부 차관이.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저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 군에서 이미 감시 장비로 북한에서 이미 이제 이 폭약을 매설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부 차관이 만약에 성모도를 방문해서 그 해병대 부대나 이런 데하고 이제 전단을 못 날릴 수 있도록 협조 조치를 하고 왔다라고 하면은 통일부는 지금 현재 이 북한 관련 정보의 어떤 이 팀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군에서 정보가 생성이 되고 또 미군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NSC에 보고를 하고 하는데 그 정보 라인에서 통일부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지 않냐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닌데 통일부도 그 정보 라인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진짜로 가서 이 상황에서 북한이 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것을 막아야 될 주무부처가 그거와는 관계없는 저런 행동을 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과연 통일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고요. 예. 저기는 이제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서 바로 강 건너편에, 거의 뭐 강이에요. 강 건너편에 이제 북한이 빤히 보이는 자리인데 저기서 페트병에 쌀도 집어넣고 해서 좀 띄우면 조류만 잘 만나면 북한으로 막 가는 곳이거든요. 예. 이제 그걸 이제 현장 점검하고 또 막을 방법이 있냐를 확인하러 갔는데 지금 이 상황하고 너무나 안 맞는 행동이죠. 예. 속보가 들어왔다는 사인을 제가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6시 40분에 청와대가 김용훈 제1차장의 명의로 입장을 냈었는데 지금 한 25분 뒤에 7시 30분에 서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장이 브리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파 관련 통일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면 아까 청와대는 크게 좀 엄중 경고한다는 메시지였으면 앞으로 통일부가 어떤 식으로 이 절차를 밟아날지 해서 구체적으로 7시 30분에 브리핑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서호 지금 통일부 차관이 바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장입니다. 맞아요. 우리 집 소장이에요. 예. 자, 그러면 지금 그 오후에 지금 폭파되는 상황에서 본인은 지금 성모도 가 있었잖아요. 오전에는 그랬죠. 그렇죠. 오전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군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뭔가 예상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 본다면 저는 통일부 입장 발표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NSC가 지금 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한테도 권한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통일부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권한 자체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통일부 입장에서는 저 NSC가 발표했던 성명 그 이상 수준을 발표하기는 저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유의미한 발표가 있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분석도 관측하셨는데요. 김경진 의원님, 저희 쉼없이 달려와 봤는데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6.15 20주년 메시지에서 돌파구를 찾자, 사업도 좀 할 수 있는 것 좀 해보자 라고 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이런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좀 무기력하게 끌려다닐지는 아닐지 이런 좀 걱정, 우려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까 NSC 사무처장 성명을 보면 그렇게 뭐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어제까지 대통령 말씀을 기준으로 해보면 사실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것 같은 그런 우려들이 좀 많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북한에 대한 제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대한민국 주도로 한 제재가 아니고 유엔 주도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제재를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말씀은 이 유엔하고 상관없이 핵 개발하고 상관없이 일정 부분 좀 선을 넘어가더라도 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 뉘앙스를 지금 담아서 얘기를 하셔서 예. 결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좀 달래고 이렇게 가야겠다. 이런 의미로 읽혔거든요, 보면. 근데 오늘 지금 북한의 폭파 이후에 지금 NSC의 이제 이 담화를 보면 조금 그러기는 이제 현재 정부로서도 어려운 상황들이어서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어떤 북한의 이 상황 변화라든지 또 거친 어떤 행동이 있을 때는 사실은 빨리빨리 의견을 대통령께서 내기보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물밑에서 좀 뭔가 대화를 하고 상황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그걸 빨리빨리 내놓게 되면 사실은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저거 핸들링 제대로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신중하게 조금 천천히 그렇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특보 형식으로 오늘 2시 50분경에 이 폭파가 된 남북 연락사무소 관련 속보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